반갑습니다. 한국장애증명소의 소영주 소장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첫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야외에서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맛있는 국수 공장 식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장애주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0년 럭키마우스의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오늘 1월 2일 오전 10시에 일제히 시작을 했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슴을 뜨겁게 했고 또는 아프게 했던 순간들을 장외 주식시장을 선도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장외주식 투자의 정석을 보여주시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과 2019년 장외주식 10대 뉴스로 선정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공식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인 KOTC 1거래금액 사상 최고치 달성. 네, 소장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맞습니다. 우리 KOTC, 우리가 장외주식 거래의 금융투자협회에서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KOTC 시장 1거래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개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 5년 가까이 KOT 시장이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 살펴보면 2016년도에 6억 5천, 2017년도에 10억 9천, 2018년에 27억 7천, 2019년도에 1월 27일 날 236억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이 일면에는 실은 비보존이 그 역할을 거의 90%를 했습니다. 그래도 장외주식 거래 시장이 일반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상 1거래량 사상 최고치 달성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2019년 두 번째 뉴스로 선정한 코넥스 시장 최초 시세조종 사범 첫 구속입니다. 소장님, 시장이 이처럼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하면서 부작용으로 이런 범죄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그렇습니다.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나쁜 일이 같이 낀다고 했는데 앞선에 말한 대로 개인들이 이내 KOTC라든가 코넥스 시장에 서서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와중에 코넥스 시장의 거래량이 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들 사이에서라든가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넥스라는 시장 자체가 진입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시작점에서 3억 원의 유보금을 놓고 시작했는데 그것을 낮췄죠. 1억으로. 올해 다시 또 그걸 3천만 원까지 낮추면서 일반 개인들도 유입하게 만들었는데 이번 본 사건은 기본적으로 코넥스에 있는 바이오 리더스 또는 툴젠 이 두 개의 종목으로 2015년도에 주가를 조작했던 겁니다. 코넥스라는 거래 자체가 단 한 주 거래량도 상한가를 놓으면 그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만큼 거래량이 미미한 회사의 주식을 전문 투자자들이 개입돼서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 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비보존 임상 실패입니다. 소장님, 올해만큼이나 이렇게 바이오 주식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았었던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코오롱 그룹의 인보사 사태, 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그리고 신라젠에 이어서 장외 주식 시장인 KOTC 시장에 있는 비보존까지 이런 사건의 연속에서 바이오 주식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만큼 그 부침성이 심한 이 바이오 주식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9년 시작부터 삐걱거렸죠. 우리가 최초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해계 문제, 그 다음에 연이어 터진 한미 약품의 다국적 기업으로서 계약의 파기, 거기에 또 이어서 이런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또 연타석으로 이어지는 신라젠의 사건까지, 그리고 헬릭스미스 2019년 12월에 들어서는 비보존까지 연속해서 악재와 악재의 연속으로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 바이오 주식에 대한 새로운 동력 차원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떻게 임상을 거의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퇴출 또는 도출되고 임상에 실패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면서 과연 바이오 주식이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맞나?
이것이 과연 우리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거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나쁜 소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한약품의 1조 원 이상이 넘어가는 해외 기술 이전이라든가 또는 중해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SK 바이오팜은 물질의 개발부터 승인까지 FTA 승인을 받은 최초의 제품까지 개발할 등으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료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과 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2020년대는 또다시 시장의 리더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광주 피사를 비롯한 오프라인 시장의 붕괴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거래하는 방식인 오프라인 거래 방식의 한계를 보인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네네. 소장님, 올 한해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정말로 그 우리 비상장 주식, 즉 장외 주식이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프라인 주를 이끌었던 가장 큰 조직을 이끌었던 강주의 피사라든가 또는 강주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오프라인 조직들이 올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기성 투자로 승부를 보라고 했던 조직들이 이 단기적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붕괴되기 시작했죠. 네. 또 두 번째로 저가의 주식을 구입해서 고가에 매각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반 대중들도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 자체가 단기적 이익 내기가 어려운 게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판매할 때 장기적 이익을 보았던 거나 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식을 거래했던 오프라인 주식들이 2019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다 붕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모습도 보인 것입니다. 오프라인 조직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준 2019년도, 2020년에는 다른 어떤 형태로 또 다른 오프라인 조직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좀 더 양질의 주식들을 거래하기 바랄 뿐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섯 번째 뉴스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LG CNS의 약진입니다. 장외 주식에 남아있는 대형주의 약진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외 주식에 남아있는 대형주인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LG CNS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에 남아있는 가장 큰 대형주로는 이 두 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의 후계구들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 엔지니어링, 두 번째로 LG CNS죠. 이 두 개의 종목은 장이 안 좋은 2019년에도 선전을 했고 상당히 약진을 했습니다. 뜻은 그만큼 현대 자동차 그룹의 후계 문제가 서서히 다가왔다는 거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경원권의 후계 구도가 다가올수록 현대 엔지니어링은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G CNS가 그 전에 해 SI 업체였지만 LG CNS는 이제 빅데이터 회사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LG CNS의 2020년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두 종목은 2020년에도 계속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이 나쁠 때는 대형주로 가는 겁니다. 큰 놈을 잡고 갈 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과 LG CNS의 2020년에 또 다른 약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섯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플랫폼 등장, 카카오 장외 주식 출범인데요. 네. 장외 주식 시장에 대한 개인의 인지도가 높아가면서 그렇죠. 카카오마저 이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을 등장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증권사도 이제 장외 주식 시장에 들어있지만 이게 플랫폼 사업하고 있는 카카오톡까지 장외 주식 시장,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시장이 돈이 된다는 거죠.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고 인재들이 몰리고 기술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거래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382라는 거 비슷하고 한정되어 있는 거래 방법, 즉 공매도와 공매수가 너무 판을 쳤죠.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에서 낸 장외시장 플랫폼 시작을 보면 실거래 계좌를 확인하는 것까지 상당히 세밀하게 준비가 됐더라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장외시장을 또다시 선도한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장들이 계속 확대되길 바랄 뿐입니다. 네, 일곱 번째 뉴스는 올 한해 공모시장 찬바람입니다.
공모주 시장이 연초에는 강하게 상승하면서 개인들이 유입됐었는데요. 1년 평균으로 볼 때 이 공모주에 투자해서 성공하는 사례보다는 실패하는 사례가 더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런 시대적 변화 내년에도 계속될까요? 네, 공모주 시장이 2019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양적인 면에서는 좀 성장을 했습니다. 양적 면에서 성장을 했는데 질적 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년에 스펙을 제어한 64개사가 상장을 했는데 상장 후 3개월 평균 주가 상승률이 한 8.4%입니다. 2018년에는 그게 한 33%까지 갔었거든요. 이 두 개만 질적으로 본다면 공모주 상승률이 제한적이었고 두 번째로 공모주로 재미를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2019년대는. 양적인 상승을 했지만 질적인 약화로 이어졌고 이런 것들은 공모주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바이오 주식의 악영향이죠. 아까 앞서 우리가 우리 10대 뉴스에 선정되어 있는 바이오 주식 악영향은 장에 있는 공모주 시장까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게 바이오 주식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회사가 그 역할을 차지했죠. 전통적 제조업이 강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리드했던 공모주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거죠. 2020년도에는 그래도 대형주들이 몇 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상당히 저는 바이오 주식 가장 대장주라고 지적하는 SK 바이오팜 또는 롯데, 우리가 그동안 롯데 호텔, 롯데 상장하지 못했죠. 아마 2020년대는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십니다. 이 두 대형주들이 어떤 방향성을 잡냐에 따라서 나머지 후미에 남아있는 군소 공모주 시장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8번째 뉴스는 장외주식 사설 시장의 급격한 후퇴입니다. 장외주식 사설 사이트를 비롯해서 장외주식 대표하는 사이트에 올라오는 매도와 또 매수 물량을 봐도 작년에 비해서 50%가 넘는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장님? 간단합니다.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안 좋았다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안 좋으면 비상장은 그 아우입니다. 형이 안 좋은데 아우가 좋을 수가 없겠죠. 이런 어떻게 보면 무역 간의 갈등이 고조화되어 있는 2019년도 두 번째로 아까 말한 공모주 시장에서 이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장외에서 주식을 편입하는 게 위험했겠죠. 겁났겠죠.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은 편입한 후에 상장했을 때 그 차익을 먹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거의 상장 후에 평균 수익률이 3개월간 평균 8.8%도 못 미치는 이런 공모주 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리드하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형주도 없었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실적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오프라인 시장이 급격히 붕괴된과 동시에 온라인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사설 장외 중개 업체들도 많이 도산이 됐습니다. 많이 사라졌고 많이 물러났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의 악영향은 수급의 악영향으로 이어지고 수급의 악영향은 거래의 악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삼중고에 의해서 장외 주식에 있는 사설 장외 업체, 우리가 보면 38이라든가 피스타, 이 보면 매도 매수란에 거래량이 50% 넘게 급감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9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의 장외 주식 관심 급증입니다. 이제 장외 주식은 사설 장외 업체들의 장이 아니라 증권사들의 각축장으로 변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삼성증권이나 유한타증권 그리고 그렇죠. 상상인까지 왜 이렇게 증권사들이 이렇게 이 시장에 관심이 많은지 이유가 그렇죠. 궁금합니다. 2019년도 장애주식 10대 뉴스의 9번째 이 소식은 간단합니다. 그만큼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증권사들이 수익이 악화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장외주식 시장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게 유한타 증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증권사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한타라든가 삼성 또는 우리가 중소 증권사인 이베스트 증권이라든가 골든브릿 증권 이런 중소 증권사까지 이 시장에 뛰어드는 원인은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증권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권한다고 해서 덥석 주식을 사는 경우보다는 최소한 자기가 편입할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사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증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때로는 개인들이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한타증권의 네이처 리퍼블릭을 16만 원에 편입을 했는데 지금 주식이 10,000원 선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손실이 발생했는데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장외 주식 시장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이런 기관들, 어떻게 보면 증권사까지 뛰어들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점이 점점 넓어지면서 개인들이 이것을 선택 방법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여가 과정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10번째 뉴스는 장외 주식 개인 거래 급감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그동안 장외 주식에 투자를 주도했던 토종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일부 이탈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2019년도 그 10대 뉴스의 마지막 그 10위의 순위에 올려놓았던, 우리가 순위에 상관없이 발표했지만 제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의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 거의 20% 가까이는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급격히 일반 대중들에게 확장되면서 비트코인으로 장외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일부 유출되고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나갔죠. 그만큼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이 그들의 시선을 끌만한 미인주라든가 또는 실적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2019년도 한 해는 비상장 주식, 즉 장외 주식의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죠.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2020년에는 실패와 아픔보다는 희망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먼저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2020년에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봉합되고 있고 또 대외적 여건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사이클, 어떤 대장주라든가 어떤 실적주가 등장하면서 2020년에는 2019년보다 더 나은 장외주식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어느 해보다 변동성이 컸던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장외주식 10대 뉴스를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